한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을 해서 알고 싶은 게 뭘까요? 과연 용산 참모 선임행정관 출신 인사가 무슨 생각으로 제정신으로 그 서울의 소리 유튜버를 만나서 한 대표 공격을 사주한 이 사건, 당과 한 대표는 뭘 알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 혼자 벌인 일일까? 조직적이진 않을까? 누가 시킨 건 아닐까? 무슨 생각으로 그 서울의 소리를 접촉한 걸까? 궁금한 게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네. 오늘 그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록이 새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씨 대통령 선임 행정관, 서울의 소리, 그분을 만나요. 서울의 소리. 명품백의 그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불법 녹취 사건의 그 서울의 소리를 만나서 김대남 대통령 선임 행정관 출신 인사가 이렇게 얘기해. 김 여사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이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 그 배은 망덕이야 한동훈이.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아주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라며 공격을 사주합니다. 이게 7월 10일이에요. 잘 들어봐. 총선 예산 중 70억을 여론조사에 사용했어. 자기 그 대권 여론조사를 포함시켰더라고. 기업으로 따지면 이거 횡령 아니겠어? 횡령? 이틀 뒤 서울의 소리는 한동훈 당비 횡령 기사를 쓰며 공격을 합니다. 여권에선 제정신이냐. 대통령 선임행정관 출신이 서울의 소리를 만나서 진짜도 아닌 의혹을 알려주며 공격을 하려고 사주한 사건, 제정신이냐 라며 격앙된 상황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이게 참 저도 말이죠. 국회도 출입해보고, 그죠? 정부도 출입해보고, 그죠? 선거도 취재해보고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건이에요. 이런 류의 이른바 공격 사주 공작은 처음 봐요. 대통령실 출신의 선임행정관이 당 대표를 공격을 사주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일도 처음이고요. 이해도 되지 않고 한마디로 정신 나갔는지 IQ가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소리가 어떤 매체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녹취해가지고 공개하고 또 이른바 명품백 사건을 조작하고 공작한 그런 매체고 또 그 기자에게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 달라. 자, 상식선이라면은 이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다 녹취해서 공개됐는데 네네. 자기 말이 녹취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상식선이라면 다 그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발표됐을 경우에 본인에게 네네. 주는 타격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게 공개된다면은 겁나서라도 저런 짓을 벌이지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저게 분명히 공개된다면 본인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네. 뭐 한동훈 대표에게 타격 준다 하더라도 본인은 당내에서 배신자로서 타격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몰랐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고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또 몰랐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는 안 돼요. 아니 그 시민사회 수석실의 선임행정관이 그걸 몰라요? 자,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장관급, 그렇죠. 수석이 차관급, 비서관이 1급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선임행정관이 2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부처 국장급입니다. 정부부처 국장 하려면 공무원생활 30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그리고 또 지금 해당 당사자인 김대남 씨도 50대 중반이에요. 세상 살 만큼 산 사람인데 사리 분별도 좀 할 줄 아는 그런데 나이. 저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네. 분위기가 저는 혹여납니다. 대통령실 내에 저런 사람들의 목소리, 쉽게 말해서 심기경호 아니겠습니까? 네. 심기경호한 또 이런 사람들은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저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징이 김대남 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김대남 씨의 행태를 보면서 상식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용산에서 조사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 용산에서 당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사실. 어허. 저 사람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용산에서 또 뭐 선거 나간다 사표 냈기 때문에 용산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용산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이러한 조사를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서 즉각 조사해야 된다.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일단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지시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당내에 있는 당원이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사죄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대표님이 좀 직접 말씀을 하신 건지 감찰 지시 자체는 당내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감사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당 대변인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각 감찰하라. 감찰감이죠. 감찰감이고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당연히. 윤리감찰 착수, 형사고발 검토. 김대남 씨는 탈당. 이거 뭐 탈당한다고 빠져나가게 둘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공감대가 당에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안용환 의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당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이런 일의 공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논평을 주실 만큼 초유의 사건입니다. 일종의 공작이죠. 김정일 의원님, 이건 공작이죠. 공작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네네. 이거를 일단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선임 행정관이 아마 3급 정도, 2급, 3급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나의 언행이 대통령이나 또 이 정권에 누가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조금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나 또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한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는 왜냐면 김정일 의원님이 또 청와대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이 막 가득 들어있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 예,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대화의 내용들 지난번 총선 공천 때 뭐 이용호 비서관 공천 그 즈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얘기까지 쭉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출세할까? 걔네 영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 방법을 쓰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오직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와, 이런 사람이 그리고 보안 의식도 전혀 없고 자기 필요에 따라선 영부인이나 대통령도 공격하라라고 사주를 하고 그렇죠. 또 자기 필요에 따라선 당대표도 공격하라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예,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 공직자로서 이거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거기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와, 정권에 정말 누가 되는 일인데 김대남 씨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이거 인사 잘못된 것이고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통화를 작년에 행정관으로 있을 때부터 올해 여름 정도까지니까 거의 한 11개월, 1년 가까이를 지금 통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출마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또 대통령실 나왔지만 쭉 이어진 그런 녹취록이 5시간 한 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더 숨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런 그 대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때 생각해 보면 이모부의 어떤 행적까지를 그 들먹이면서 그 캠프에 막 좌파가 많다. 그리고 네네. 색깔론까지 막 씌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맞네요. 이모부 얘기. 예, 그랬는데 정작 대통령실 근무했던 선임 행정관은 그 유튜브 그 언론 매체하고 소위 이제 좌파로 분류가 되는 예. 매체하고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부탁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도 역지사지 해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황당한 일이고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윤 쪽에서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더 화를 내고 이거 말이 되는 일이냐 하고 오히려 나서서 이 일을 그 감찰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네. 해야 되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왜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고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납득이 잘 안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또 윤리 감찰만으로 탈당한 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고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문제이고 완전히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제2, 제3의 김대남은 없을까? 또 아마 대통령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남 사건 초유의 사건이에요.